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는 역할만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78%가 인간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2024년 조사 결과 성인 남녀 1,000명 중 82%가 자신만 먼저 연락하는 관계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겪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내 주변 관계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인간관계에 관한 5가지 명언과 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과 성공한 인물들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공자의 명언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에 태어나 기원전 322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로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과 덕목에 대해 깊이 연구했으며 특히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많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의 궁정에서 왕자였던 알렉산더를 가르치면서도 권력보다는 진정한 지혜와 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명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과 함께 아테네의 리케이온에서 산책하며 토론할 때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그는 친구 관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하며 이익을 위한 관계, 즐거움을 위한 관계, 그리고 진정한 우정에 기반한 관계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그는 젊은 시절 스승 플라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간 함께하면서 때로는 의견이 달라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연락할 수 있지만 정작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 명언을 실천하여 평생에 걸쳐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성 때문이 아닌 순수한 우정으로 만난 사람들과 50년 넘게 교류하며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특히 그의 절친한 친구 찰리 멍거와는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이전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반세기가 넘도록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만 만났지만 점차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면서 직장을 옮긴 후에도 계속 만나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승진이나 성과에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자신이 어려울 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손을 내밀어준 동료들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안전기지 관계라고 부르며 서로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관계가 인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관계의 목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만나는 이유가
단순히 심심해서나 필요에 의해서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상대방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정말로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진정한 우정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나만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라면 잠시 거리를 두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둘째, 마크 트웨인의 명언입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이 바보 같은 일을 할 때 말리지만 나쁜 친구는 함께 바보 같은 일을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본명은 세뮤얼 랭온 클레멘스입니다. 1835년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12살 때부터 인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후에 미시시피 강의 증기선 조종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의 작품과 인생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톰 소이어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를 날카롭게 관찰했으며, 유머와 풍자를 통해 당시 사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 명언은 트웨인이 젊은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며 겪은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그는 도박과 음주에 빠져 방황했는데, 일부 친구들은 함께 놀자고 부추겼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그를 말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 덕분에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된 올리비아 랭던은 트웨인의 거친 언행을 교정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진정한 친구란 내 편에서 무조건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를 하더라도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친구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친구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플 창업 초기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잡스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동료들을 함부로 대할 때 항상 솔직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지만 나중에 잡스는 워즈니악의 조언 덕분에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로렌 파월 잡스 역시 남편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지나칠 때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시험 기간에 놀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진짜 친구 한 명이 공부에 집중하라고 말려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함께 놀자고 꼬드겼지만 결국 모두 성적이 좋지 않았고 일부는 유급까지 당했습니다. 이후 그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친구인지 알게 되었고, 조언해준 친구와는 지금까지도 깊은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동조 편향이라고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집단에서 튀지 않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이런 편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 애시의 동조 실험에서도 단 한 명의 반대 의견만 있어도 잘못된 집단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친구의 조언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해보세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생각해보면 옳은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나도 친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봐 모른 척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표현하세요. 단, 비판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점차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인생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을 말린 적이 있으신가요? 셋째, 랄프 wal도 에머슨의 명언입니다. 친구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에머슨은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으로 초월주의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803년 보스턴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목사가 되었지만 기존 종교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직관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콩코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같은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에머슨의 집은 당시 지식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으며 많은 작가와 사상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영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명언은 에머슨이 소로와의 관계에서 느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소로가 월든 연못가에서 홀로 지낼 때도 에머슨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으며 서로의 철학적 여정을 존중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진정한 친구란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자신을 포장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시대에 이런 관계는 더욱 소중합니다. 때로는 침묵도 가장 완벽한 대화가 될 수 있으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이안을 얻을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 게일 킹과의 관계에서 이런 편안함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면서 전화를 해도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되고 만나도 계속 떠들 필요 없이 각자 할 일을 하면서도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수용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한 회사원은 대학 동기와 2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 둘이 만나면 각자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억지로 대화를 만들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수용이 바탕이 된 관계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아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부르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도 이런 태도가 치료적 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아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장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친구와 만날 때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며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가 진정한 관계이며 굳이 대화를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상대방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항상 열정적일 필요가 없으며 조용한 지지와 이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말에는 그런 분과 간단히 만나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별한 계획 없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힐링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 부러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이며 외교관으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입니다. 1706년 보스턴의 가난한 비누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0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 12살에는 인쇄소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성공한 인물로 인쇄업으로 부를 축적한 후 과학 연구와 정치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증명한 피레침 실험으로도 유명하며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펜실바니아 대학교와 필라델피아 도서관을 설립하는 등 교육과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명언은 프랭클린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터득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하면서 누가 진정한 친구이고 누가 이익만을 위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 외교관으로 활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했지만 진심으로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과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진정한 우정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관된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친구의 성공을 순수하게 축하해주기가 쉽지 않고 실패했을 때 함께해주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야말로 진정한 관계와 가짜 관계가 구분되며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을 때도 어린 시절 친구들은 변함없이 그를 그냥 빌이라고 불렀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여전히 곁에 남아 있어준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절친한 친구 워렌 버핏은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물러난 후에도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며 함께 자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사업이 망해서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지인들이 연락을 끊었지만 단 몇 명의 친구들은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물어오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어려울 때 함께해준 친구들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지금도 그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외부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애정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공정성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진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익과 손실에 관계없이 일정한 감정적 투자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이론에 따르면 어려운 시기에 받는 정서적 지원이 인간의 회복력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존 가트맨의 연구에서도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좋을 때의 반응보다 어려울 때의 반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한번 더 축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질투나 부러움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런 감정을 이겨내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상대방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천법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어도 시간이나 관심을 나눠줄 수 있으며 때로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의 좋은 소식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가 되는 첫걸음은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자의 명언입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에 세상을 떠난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로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룬 유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노나라 곡부에서 몰락한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끊임없는 학습과 수양을 통해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공자는 젊은 시절부터 예학과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30세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예의와 도덕을 중시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3,000명의 제자를 가르쳤고
그중 72명이 뛰어난 인재로 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명언은 논어의 첫 구절로 공자가 제자들에게 인생의 세 가지 기쁨에 대해 말한 것 중 하나입니다.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먼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고, 이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을 의미했습니다. 공자는 14년간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다니며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특히 아내와 같은 제자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공자를 따라다니며 학문에 정진했고, 공자 역시 그를 가장 아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진정한 관계란 물리적 거리나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도 진심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에도 옛 친구들이 찾아와 주었을 때 이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감격했다고 합니다. 긴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진정한 우정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진정한 관계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간적 유대의 소중함을 잘 나타냅니다. 한 교사는 20년 전 가르쳤던 제자가 결혼식에 초대하러 직접 찾아왔을 때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을 기억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증거이며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오랜만의 재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강한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은 자존감과 소속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서도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평생에 걸쳐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분명 반가워할 것이며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누군가 나를 찾아올 때 귀찮아하지 말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며 상대방도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나도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메신저나 전화보다 직접 만나는 것이 주는 감동은 훨씬 크며 관계의 깊이도 더해집니다. 멀리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는 그런 경험을 선사해 줄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직접 만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기쁨과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명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깊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인 관계에 지쳐 있던 우리가 위인들의 지혜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상호 존중, 마크 트웨인의 건전한 조언, 에머슨의 편안한 침묵, 프랭클린의 변치 않는 마음, 그리고 공자의 진심 어린 만남까지 이 모든 가르침들을 일상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진정한 친구이고 어떤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언들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졌으며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건강한 인간관계에 관한 5가지 명언들은 진정한 관계의 본질과 그 실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공자의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는 기쁨에 대한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명언들을 일상에 적용하시면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이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함께하는 관계이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입니다. 또한 물리적 거리나 시간에 관계없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된 관계입니다.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명언에 관한 귀중한 내용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위인들의 명언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